민정아, 그렇게 느릿느릿해서야 언제 끝내니? 젊은 사람이 이 정도도 힘들어하면 어떡해? 조심 좀 해. 이 귀한 양념 다 초겨울의 공기가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새벽 어스름 속 마당에는 김장 준비로 쌓아둔 굵은 소금자루, 커다란 양푼, 붉은 양념통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정은 마스크 너머로 들숨을 천천히 고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몸속 어딘가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때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항암 치료 4주차. 몸이 조금만 무거워져도 폐가 조여오는 듯했고 손끝은 자주 저렸다. 하지만 그런 신호들은 늘 조용히 삼켜져야 했다. 이 집에서는 아프다는 말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 부엌에서 들려오는 비닐 장갑의 마찰음이 멈추더니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뒤따랐다. 민정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배추 씻어. 오늘 다 끝내야 하니까. 그 말의 끝에는 아픈 척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섞여 있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넣는 순간 폐까지 시린 감각이 퍼졌다. 마당에 물이 고여있는 양동이, 위로 흩날리는 김장 양념 냄새, 어윽한 겨울빛,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울리는 게,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게 고독하게 겹쳐져 한 장의 영화 속 장면처럼 흐리고 길게 번졌다.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오늘의 반복이었다. 배추 더미가 허리깨까지 쌓였고 옷깃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정의 손등엔 이미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약 부작용으로 얇아진 피부가 찬물에 오래 닿으면 금방 갈라지곤 했다. 시어머니는 마당을 오가며 재촉하듯 발걸음을 세게 구르곤 했다. 그 발걸음이 민정에게는 시간 제한을 두고 돌아가는 폭탄의 똑딱거림 같았다.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살림을 하니? 젊은 사람이 기운이 왜 이렇게 없어? 민정은 대답 대신 손에 들린 배추를 조용히 다시 물속에 넣었다. 억지로 몸을 펴는 동안 시야 한쪽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귀 뒤로 파고들며 균형 감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폐 안쪽이 서늘하게 쥐어짜였고 팔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워졌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바람보다 먼저 가슴 깊숙이 박혔다. 아픈 건 핑계야. 내가 애 셋 낳고도 김장했어. 노력이라는 걸 좀 해봐. 그 순간 민정의 입술은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당의 그늘은 더 길어졌고 민정의 몸은 더 깊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더니 물속에 담가둔 배추가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걸 다시 잡으려다 중심을 잃었고 찬물이 가득 든 대야가 흔들리며 엎어질 듯 휘청거렸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세계가 기울었다. 귀에서는 바람소리 대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얕은 헐떡임이 울렸다.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 그러나 충격은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뒤에서 달려온 태호의 목소리가 마당을 흔들었다. 민정아,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어머니, 대체 이걸 혼자 시킨 거예요? 민정은 대답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다. 어깨 위로 떨린 그의 손길만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뭘 난리를 피워. 멀쩡하구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쓰러진 척하고 태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
양념이 가득 들어있던 커다란 김치통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단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꽈당, 두꺼운 플라스틱 통이 뒤집히며 붉은 양념이 바닥에 넓게 퍼져나갔다. 퍼져나간 색은 마치 겨울 풍경에 떨어뜨린 뜨거운 감정의 잔해처럼 기묘하게 번졌다. 태호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는 듯 크게 울렸다. 이거 다 그만둡시다. 제발 민정 좀 놔두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갔다. 민정은 그 순간 남편의 손을 느끼며 겨우 눈을 떴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분노와 한기가 뒤섞인 공기가 마당 위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날은 그저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첫 신호음이었다. 김장통이 마당에 뒤엎어진 그날 이후 집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했다. 붉은 양념이 얼어붙은 바닥 위에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누군가가 지워버리려 애써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식지 않은 사건의 잔열처럼 집안의 공기를 미묘하게 달궜다. 민정은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소파에 기대거나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아 숨을 추스르곤 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항암제의 여파는 뼛속까지 침투하여 작은 움직임에도 어지럼이 밀려왔고 밤이면 식은 땀이 등줄기를 따라 흐르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죄스러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와 충돌했고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마주칠 때마다 휘파람처럼 짧고 차가운 말들을 흘렸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집안 분위기 다 망가뜨려 놓고 정말 쓰러질 만큼 힘들었어? 내가 보기엔 멀쩡하던데. 그 말들은 뾰족한 바늘처럼 일상 속에서 무심히 그러나 정확하게 박혔다. 반박할 힘도 설명할 여유도 없던 민정은 그저 식탁의 나무결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침묵으로 견딜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 이웃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단톡방에서 그녀는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뒤바꿔 올렸다. 며느리가 기분 나쁘다고 김장판 엎어버렸어요. 평소에도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내가 조금만 도와달라 하면 아프다는 핑계를 대요. 메시지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근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공감 이모티콘을 보내며 이야기에 불을 붙였다. 세상은 언제나 한 사람의 고통보다 누군가의 이야기거리로 소비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 그 사실이 민정의 가슴속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태호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하면 그는 언제나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민정은 작은 중얼거림으로 말을 꺼냈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태호는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으며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 대사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만큼은 오랜 겨울을 녹일 듯 따뜻했다. 하지만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긴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문을 닫을 때마다 소리를 조금씩 더 크게 냈고 식탁에 접시를 놓을 때조차 미묘한 탁 소리가 평화의 부재를 알려주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아침 햇빛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던 시간, 민정은 물컵을 잡으려다 손목이 갑자기 떨렸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져나가고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소리에 그녀의 무릎이 힘을 잃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다. 또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런 걸로 놀라는 사람 어디 있어? 민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벽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고 어지럼이 천천히 시야를 뒤덮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바닥이 천장으로 뒤집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세계가 하얗게 지워졌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응급실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깨끗한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채웠다. 가슴 한가운데로 깊은 숨을 들이켜는 느낌이 아릿하게 밀려왔다. 태호가 초조하게 의자 끝에 앉아 있었고 의료진은 여러 차례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항암 치료 중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친 상황입니다.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실신이지만 최근 과부하가 심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설명은 마치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민정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더 두려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한도윤. 그는 차분한 눈빛으로 민정과 태호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힘 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버티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말 한 줄이 숨막히던 터널 끝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처럼 다가왔다. 민정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고통을 사실 그대로 바라봐 준 것 같았다. 그날 병원 복도 끝으로 걸어나가는 민정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균열이 다른 의미로 생겨나고 있었다. 그건 절망의 틈이 아니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틈새였다. 응급실을 나서던 그날 병원 바깥 공기는 묘하게 차분했다. 겨울 해가 낮게 깔리고 건물 유리창에 비친 햇빛은 찬 공기와 섞여 은빛으로 흔들렸다. 민정은 한 손으로 가슴을 눌러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생겼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까? 그 생각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도윤 사회복지사는 병원 인근 상담실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벽에는 잔잔한 수채화가 걸려 있었고 천장 조명은 눈부시지 않게 부드러웠다. 그런 공간 속에서야 민정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으며 살았는지 깨달았다. 도윤은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민정님, 지금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의료적 위험이 반복되고 있고 생활 환경 자체가 치료를 방해하고 있어요. 필요한 조치를 함께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명확했다. 그는 더는 참고 버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사실과 근거로 설명했다. 폭언, 가사 강요, 허위 사실 유포, 의료적 위험 그 모든 것들이 한 줄 한 줄 문서 속에 정리되어 있었다. 민정은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모서리를 천천히 만졌다. 마치 자신의 지난 시간이 종이에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와주신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선 민정님이 안전한 공간에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익 변호사와 연결해 법적 대응을 돕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열이 피어올랐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과장도 축소도 없이 정확히 바라봐 준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크고 묵직한 감정이라는 것을 민정은 그제야 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민정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창문에 맺힌 김이 흐릿하게 번지고
바깥 가로수의 그림자가 뒤로 길게 흐르듯 지나갔다. 그 흐려진 풍경 속에서 그녀는 문득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항암 진단을 받은 날 남편이 손을 잡아주던 순간 그 뒤로 이어진 싸늘한 시어머니의 시선 가리고 자신이 서서히 감정조차 잃어가던 시간들. 모든 것이 자신을 참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들은 도윤의 한 문장 이건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집에 도착한 순간 공기의 밀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문을 열자마자 찬 냉기와 함께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동네에서 다 말나겠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신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신을 벗었다. 그의 침묵은 예전과 달리 두려움이 아니라 정리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김장 사건도 내가 설명했어. 사람들이 다 내 편이더라니까. 그 말에서 묘한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그것이 심연을 더 깊게 가라앉히는 독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고통이 타인의 흥미거리로 소비되고 왜곡된 현실 그걸 견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순간 민정의 시야가 흔들렸다.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단단한 선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숨을 고르고 눈을 들고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본 후 어머니, 저 더는 이렇게 못 지내요.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집안 공기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말문이 헛헛하게 멈췄다. 그동안 항상 기침처럼 튀어나오던 질책과 꾸짖음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다. 태호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민정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뒤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내뱉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러나 더 이상 민정의 얼굴에서는 이전처럼 주저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약했지만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민정은 남편과 방 안에서 길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도윤이 정리해준 서류를 앞에 두고 향후 절차에 대해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종이 위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에는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 나도 벗어날 수 있다.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다. 그 숨결 같은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작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결심은 곧 집안의 오래 묵은 균열을 완전히 갈라놓을 거대한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었다. 민정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 다음 날, 집안에는 묘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겨울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없는 움직임들은 오히려 대화보다 더 큰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싱크대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바닥을 긁으며 의자를 끄는 소리, 그리고 휴대전화를 켤 때마다 들리는 알림음이 짧게 반복적으로 울렸다. 민정은 그 소리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어제의 일이 동네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는 것.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수다 수준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왜곡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재감. 그날 저녁 태호는 누군가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고 난 뒤 얼굴빛이 완전히 굳어 있었다. 민정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야? 태호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엄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대. 김장 사건을 전부 민정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일부러 쓰러진 척했다고. 그 말은 민정의 가슴 한가운데로 깊이 떨어졌다. 놀람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다시 찢겨나가는 느낌이었다. 태호는 글 내용을 보여주려다가 손을 멈추었다. 민정이 더 상처받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보여줘. 이제는 도망 안 갈래.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태호가 화면을 내밀었다. 글에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김장을 일부러 엎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 가족들이 괴롭다. 아픈 척하며 남편을 조종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십 개의 공감, 이모티콘, 무책임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삶을 확인 없이 소비하며 또 다른 왜곡을 낳고 있었다. 민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너무 오랜 시간 참아온 사람만이 느끼는 심연 같은 허탈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사회복지사는 외부 상담실에서 그들과 다시 만났다. 도윤은 상황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예상보다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명예훼손, 가정 내 학대, 의료적 위험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서류철이 한 번 더 열렸다. 그 속에는 이미 민정의 사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도윤은 종이를 넘기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오늘 공익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사례를 간단히 공유해뒀습니다. 민정님이 원하시면 정식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한 명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기운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상황은 충분히 법적 조치를 진행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모을 수 있고 진실은 서류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법률적 안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편에 서주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민정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달 만에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라디오에서 겨울 저녁 뉴스를 읽는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차유리 밖 어둠과 섞이며 한참 동안 이어졌다. 민정은 그 사이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민정을 쏘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불편함과 경계, 그리고 알 수 없는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또 어디를 쏘다닌 거니? 내가 보기엔 아주 멀쩡해졌던데? 예전 같았으면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정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올린 글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대응 준비할 겁니다. 더는 제 얘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은 놀랍도록 큰 울림을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적으로 휴대전화 위에서 멈췄다. 대응? 내가? 나를 상대로? 그러나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결코 예전처럼 꺼져 있지 않았다. 네. 더는 참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끈을 뚝 끊어놓은 것처럼 집안의 오래된 억압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기 전에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갈빗대 사이가 아프도록 긴 숨이었지만
그 숨은 살아있음을 인정받는 순간의 호흡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민정은 새벽녘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아직 어둡고 창문 밖에서 바람이 얇은 창틀을 건드리며 미세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 울림은 마치 오래된 집의 숨소리 같았고 그 속에서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무거운 고통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심장은 여전히 느린 박자로 움직였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리듬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 삶을 증명해야 한다. 그녀는 가만히 다짐했다. 아침 햇빛이 거실로 흘러들 무렵 태호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민정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괜찮아? 오늘은 좀 더 쉬어도 되는데.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나도 해야 할 일이 있어. 계속 피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 짧은 대사였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의 억눌림이 녹아 있었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더는 죄책감이나 안쓰러움이 아니었다. 지지였다. 상담센터에서는 공익 변호사 김혜진이 이미 여러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 캡처, 민정의 진료 내역, 병원 검사 결과, 이웃들의 증언 가능 여부 문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설명을 시작했다. 이제 필요한 건 일상의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전부 날짜와 함께 남겨두세요. 그 말에 민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노트를 펼쳤다. 어느 날은 새벽 김장 준비, 어느 날은 아프다는 척한다는 말, 어느 날은 단톡방에 퍼진 비난들, 그리고 쓰러졌던 순간들. 그녀의 손끝은 느리지만 한 줄 한 줄 또렷하게 움직였다. 몇 달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녀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기록이라는 형태로 세상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 사회복지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정님은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은 걸 혼자 견뎌오셨어요. 이건 반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겁던 짐을 조금씩 떼어내는 듯한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움직임도 거칠어졌다. 민정이 기록을 쓰는 걸 보자 시어머니는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뭘 그렇게 끄적끄적 적어? 또 나를 나쁘게 몰아가려는 거지? 내가 뭘 안다고.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이전처럼 움츠러드는 대신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을 적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큰 소리로 휘두르는 힘이 예전처럼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민정의 눈빛 속에 생긴 단단한 무게가 그 기세를 눌러버린 것이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자신의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민정을 비난했고 이웃에게는 며느리가 병원에서 과장된 진단을 받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왜곡이 민정의 기록 속에 정확하게 적혔다. 발언 시각, 장소, 문장. 민정의 필체는 떨렸지만 기록은 또렷했다. 변호사는 그 노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런 꾸준한 기록이 사건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칭찬조차 무겁게 느껴졌겠지만 이날만큼은 그 말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힘처럼 느껴졌다. 주말이 되자 태호는 민정과 함께 잠시 외출을 나갔다.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 작은 카페에 앉자 민정은 깊은 들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천천히 코끝을 스쳤고 그 단순한 향조차 오랜만에 여유로웠다. 창밖 골목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 간판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걸 바라보다가 민정은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어머니가 두렵지 않아. 태호는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예전엔 뭘 잘못했는지, 왜 미움받는지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알겠어. 잘못은 내가 아니라 상황이었어. 그 순간 태호의 눈빛은 흐려졌다. 고맙고 미안하고 또 무언가 해방되는 감정이 동시에 담긴 흔들림이었다. 태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그 말은 짧았지만 민정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그렸다. 그리고 그날 밤 민정은 마침내 노트 한쪽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한 기록 시작. 그 글자는 삐뚤어졌지만 강했다. 그녀의 손이, 마음이 드디어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기록은 곧 시어머니의 오랜 왜곡을 넘어설 첫 번째 반격이 되어 진실을 향한 문을 열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갈라졌다. 민정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로 하루에 한 번씩 기록을 정리하고 몸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문서들을 충실히 준비해 나갔다. 그 과정은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음을 옮겼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민정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움직일수록 그녀의 마음속 불안과 분노는 더 크게 자라나는 듯했다. 그 불안은 곧 감정의 폭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밥상 위 김이 빠져나가는 소리만 간신히 들리는 고요함 속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쏘아붙였다. 이 집에서 내가 피해자인 척하는 것도 이제 그만 좀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말은 마치 집안의 오래된 창문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했다. 모두가 놀랐고 공기마저 흔들렸다. 그러나 민정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할 거예요.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 수수한 한 문장이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이 통제하던 판이 무너지는 신호처럼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불안한 듯 집안을 서성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높여가며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다. 다음 날 사건의 흐름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공익 변호사 김혜진이 급히 연락을 했다. 민정님, 중요한 자료가 하나 확보됐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정과 태호는 상담센터로 향했다. 겨울 오후 햇살이 뿌옇게 번지고 건물 유리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긴장 속에서도 단단함을 품고 있었다. 변호사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시어머니께서 지인에게 통화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연히 녹음을 남겼고 그분이 최근 저희에게 제보하셨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스피커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며느리가 아프다지만 사실 내가 좀 일을 시킨 것도 맞고 그날 기분 나빠하길래 일부러 글을 크게 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내 편이 돼주잖아. 민정의 손이 조용히 떨렸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 스스로의 고백이었다. 태호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이건 사건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왜곡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단순한 갈등이 아닌 명예훼손과 가정 내 학대의 고의성이 입증됩니다. 그 말은 얼어붙은 공기를 뜨겁게 흔들어 놓았다. 민정은 이어지는 녹음 내용을 들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아유,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일단 사람들이 걔를 오해하면 그 다음엔 말이 쉬워. 그 문장에 이르자 민정은 가슴 언저리가 천천히 조여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갉아먹던 고통이 사실이었음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이 이렇게나 묵직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말이 없었다. 차창 밖에는 회색 하늘과 전봇대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제 정말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은 담담한 결심의 무게였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벗어놓은 외투가 거실 소파에 흐트러져 있었다. 그 옷자락에는 겨울 흙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작고 초라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민정을 보자마자 눈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어디 갔다 왔어? 또 나를 욕하러 다닌 거지? 누가 뭐라든 난 신경 안 써. 민정은 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조용한 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어제 하신 통화도요. 녹음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운 공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린 돌덩이를 옮겨놓는 듯 조용하고 절제된 울림이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녹음? 무슨 소리야? 민정은 짧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님을 통해 이야기할게요. 저를 향한 모든 왜곡과 학대는 끝내겠습니다. 그 말은 집안의 오래된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시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하게 휘둘러 오던 권력이 그 순간 갑작스럽게 힘을 잃고 흔들리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민정은 침대에 앉아 창문 바깥을 오래 바라보았다. 겨울밤 하늘은 흐리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들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더는 예전의 민정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불안이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2차 반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녹음 증거가 드러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억압이나 두려움의 무게는 아니었다. 이번의 정적은 마치 오래 굳은 얼음 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처럼 이제 곧 무언가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고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눈빛이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에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걸음도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집안을 오가며 전화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여러 차례 해명하려 했지만 마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땐 그냥 내가 흥분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변명들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녹음 파일이라는 사실이 모든 말보다 더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변호사 김혜진은 절차 설명을 위해 집 근처로 찾아왔다.
민정과 태호는 작은 카페 구석에서 그와 마주 앉았다. 창밖에 겨울 해가 빛을 잃어가며 갈색으로 내려앉고 있었다. 혜진 변호사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차분히 말했다. 민정님,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고소장과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갑니다. 진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증거력도 강합니다. 민정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사실이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로직 설명이 아니었다. 민정에게는 그 문장이 마치 당신의 고통은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위로로 들렸다. 태호는 손등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다. 당신 정말 잘해오고 있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죄책감과 미안함, 지지의 무게가 모두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민정의 몸 상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난 뒤부터 숨이 가빠오는 일이 줄었고 심장 떨림도 덜했다. 밤마다 식은땀에 깨던 날도 이제는 드물어졌다. 의사는 민정의 차트를 보며 말했다. 정서적 안정이 회복되면서 몸도 반응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는 힘들지만 지금 아주 잘 버티고 계십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프다는 사실이 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료받아야 하는 현실일 뿐이었고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었다. 한편 시어머니의 변화는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지만 화면은 꺼진 채였고 눈동자는 깊은 물웅덩이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민정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그냥 내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억울함, 그리고 본인의 두려움이 뒤엉킨 토로 같았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존재했고 그 골은 오래도록 서로를 잘못 보게 만든 원인이었다. 침묵 끝에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그 말에서 민정은 오래된 착각이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본인이 통제하던 세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버티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정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몰아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 말은 칼날이 아니라 그동안 왜곡된 관계의 방향을 바로잡는 진실의 울림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뒤돌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민정은 드디어 독립을 위한 임시 거처를 살피러 갔다. 사회복지사 도윤이 함께 동행했는데 그는 집 구조와 안전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살뜰히 도움을 줬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작은 공간이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민정은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손으로 벽을 쓸었다. 이 집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너무도 넓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공간. 그 깨달음이 그녀의 가슴을 적시며 부드럽게 펼쳐졌다.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한때는 상처로 얼룩졌던 그 눈동자에 이제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정은 거울을 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다. 치료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조차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건 버텨낸 삶의 기록이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들릴 듯 말할 듯 낮게 속삭였다. 곧 끝이 보일 거야. 그리고 새로 시작될 거야. 창밖의 겨울길이 길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이제 민정이 직접 걸어갈 새로운 인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날 아침 민정은 깨끗하게 정리된 문서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법원 건물 앞에 섰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서늘했지만 그 속에는 봄의 기척이 아주 미세하게 묻어 있었다. 건물의 유리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여전히 앙상한 어깨, 항암 치료의 흔적, 힘겨운 시간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뒤에는 단단한 무게가 서 있었다. 태호는 민정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수개월의 무게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법정 내부는 차가운 공기와 조용한 숨소리만이 어른거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고 변호사의 정돈된 발언이 차례로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손가락은 안간힘으로 얽혀 있었다. 핵심 증거가 재생되자 법정 안은 한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날 내가 좀 일을 시킨 건 맞지. 글은 크게 써야 내 편이 생기잖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 음성은 누구의 해석도 필요 없는 스스로가 만든 진실의 문장이었다. 판사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훑어본 뒤 차분한 목소리로 결론을 말했다.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속적 부담을 강요한 정황 역시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땅 사이로 첫 번째 새순이 올라오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민정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짧은 압력 속에 깊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회복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온 세계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오의 햇빛이 법원 계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민정은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며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벼움을 느꼈다. 그 가벼움은 누군가를 이겼다는 감정이 아니라 참았던 무게를 내려놓는 데서 오는 해방의 감정이었다. 도윤 사회복지사는 그녀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민정님. 앞으로는 민정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시간을 향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몇 주 뒤 민정은 임시 거처에서 다시 몸을 추스르며 작은 온라인 샵을 열었다. 이름은 민정네 김치. 억압을 상징하던 김장이 이제는 그녀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겨우 몇 개의 주문이 들어왔지만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 사진과 항암 치료 중 겪은 경험을 공유하자 입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진심이 담긴 손맛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그리고 어느 날 샵에는 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 식단에 도움될 김치를 찾고 있어요. 혹시 정기 후원 형태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줄은 민정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
민정은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니. 그녀는 차분히 답장을 보냈다. 그 순간 눈앞의 작은 가게는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봄이 스며드는 어느 날 민정은 새 터전의 창문을 열었다. 퍼지는 바람이 따뜻했고 그 바람 속에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느꼈던 쓸쓸함 대신 부드러운 희망이 가득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앞으로는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켜켜이 겹쳐진 얼굴이었다. 잠시 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행복까지는 가보고 싶어? 천천히. 내 속도로. 태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공백이었다. 그날 밤 민정은 작업대 위에 놓인 김치통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배추와 양념, 젓갈과 마늘이 뒤섞여 무르익는 그 향 속에는 그녀가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향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냈다는 증거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었다. 민정은 천천히 불을 끄고 창밖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벽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비로소 삶을 되찾은 사람의 첫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